오늘은 서로마 제국에 대하여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망한 제국이 아니라 왜 그것이 생겨났고 어떤 배경 속에서 몰락했으며 그 유산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실마리는 고대 로마의 마지막 황혼기에서 시작됩니다. 자, 로마 제국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대 로마라고 부를 때 떠올리는 제국은 기원전 27년에 아우구스투스가 초대 황제가 되며 시작된 로마 제국을 뜻하지요. 이 제국은 한때 지중해를 둘러싼 엄청난 지역을 지배하며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광대한 영토를 하나의 중앙정부가 통치하기에는 무리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동쪽의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권과 서쪽의 라틴 문화권은 경제력, 언어, 종교 등에서 너무나 달라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지요. 바로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293년 사두정치를 시행합니다. 황제를 2명, 부황제를 2명 두어 4명의 통치자가 제국을 나누어 다스리게 한 것이죠. 이 사두정치는 오래가지 못했지만 이 시도가 제국을 동서로 나누는 결정적 전환점이 됩니다. 이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잠시 제국을 통합하지만 결국 395년 테오도시우스 1세가 죽으면서 로마 제국은 완전히 동서로 분리됩니다. 이때 그의 두 아들 가운데 아르카디우스는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을, 호노리우스는 서로마 제국을 물려받게 되지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서로마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수도는 로마가 아니라 북부 이탈리아의 라벤나로 옮겨졌고 이 당시 서로마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훨씬 약한 편이었습니다. 동로마는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신중심지를 바탕으로 그리스어 문화와 동방의 부를 흡수하며 안정된 구조를 갖춘 반면 서로마는 게르만족의 침입과 내부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가장 큰 위협은 바로 게르만족의 이동과 침입입니다. 기원 후 45세기에는 기후변화, 인구 증가, 혼족의 압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수많은 게르만 부족들이 로마 국경을 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고트족, 반달족, 프랑크족, 알라만니족, 부르군트족 등이 있었고요. 이들 부족은 처음에는 피난민, 용병의 형태로 로마에 들어왔지만 점차 로마 땅을 점령하고 자치권을 요구하게 됩니다. 특히 410년 서고트족의 알라리크 1세가 로마를 침공해 약탈한 사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천년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공포를 심어주었지요. 이후 455년엔 반달족이 로마를 두 번째로 약탈, 이때는 더 철저하게 로마가 유린되었습니다. 게다가 서로마 내부도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귀족들은 권력을 두고 싸웠고 군대는 게르만 용병에 의존하다 보니 충성심이 약했지요. 황제는 자주 바뀌었고 실제 권력을 쥔 사람은 군사력을 가진 장군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플라비우스 아에티우스인데 그는 451년 카탈라우눔 전투에서 혼족의 아틸라를 막아냈지만 황제에 의해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 사건 이후 서로마는 사실상 정치적 중심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476년 운명의 해가 옵니다. 게르만계 장군 오도아케르가 마지막 서로마 황제였던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를 폐위시키고 동로마 황제에게 황제 칭호는 필요 없으니 나를 이탈리아 왕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서로마 제국은 공식적으로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마 제국의 몰락은 단순히 망했다고 끝낼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유산은 엄청납니다. 1. 기독교의 중심지 서로마 제국이 남긴 가장 큰 유산 중 하나는 기독교 교회의 중심이 로마에 남았다는 점입니다. 교황청, 즉 바티칸은 로마에 그대로 존재하며 서로마의 종교적 권위를 계승합니다. 나중에 로마 가톨릭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2. 중세 유럽의 기틀 서로마 제국의 붕괴 이후 게르만 왕국들이 들어서면서 중세 유럽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의 왕국들은 서로마의 행정체계, 법률, 라틴어 문화를 계승하거나 참고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워갑니다. 예를 들어 프랑크 왕국, 신성로마 제국 등은 모두 로마의 이름을 빌려 정통성을 강조하려 했지요. 3. 로마법의 유산 비록 제국은 사라졌지만 로마법의 체계는 유럽 전체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에서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집대성되었고 중세 이후 유럽의 법률 체계에 깊숙이 뿌리내리게 되지요. 4. 라틴어와 문화의 전파 서로마 제국이 붕괴하면서도 라틴어는 중세 유럽의 학문, 행정, 종교의 공용어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예술, 건축, 철학은 르네상스 시대에 다시 부활하지요. 말하자면 로마는 사라졌지만 로마 정신은 계속된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마 제국은 그 자체로도 드라마틱한 역사이지만 그 몰락 이후의 흐름까지 함께 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너진 제국이 아니라 유럽 문명의 뿌리를 남기고 사라진 거대한 유산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